네, 안녕하세요. 탑삼성공인 홍승철 소장입니다. 지금 시간이 밤 11시인데요. 바깥에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퇴근을 잘 못해요. 이번에 제가 분당에 살다가 집을 이사를 한 지 이제 일주일 됐거든요. 이제 하남에 이제 가밀지구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안성에서 하남 가밀지구 있는 데까지 한 2시간 정도? 막히면은 거의 뭐 최악입니다. 2시간 반, 2시간 40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때로는 일주가이시 넘어서 이제 중부고속도로 타고 가는데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집에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여기인데 지금 대략적으로 이게 몇 킬로인가요? 지금 가밀에서 직선거리만 한 60km 정도가 되네요. 네, 직선거리만 60km. 아, 매일매일 출퇴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조용하네요. 네, 안성에 가사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조용합니다. 더구나 비까지 오기 때문에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는 이 325번 도로 용인 SK 하이닉스로 올라가는 이 325번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금일은 동신리,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굉장한 열기가 있었죠. 이쪽에 거의 뭐 투자 광풍이 불었었죠. 올 초, 그리고 봄, 여름 정도, 그리고 초가을 정도까지도. 그 중에서도 여기가 이제 동신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신리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쪽에 보시면 중요한 도로들, 이런 노란색 도로 325번 도로, 이 38번 도로, 평택으로 가는 38번 도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동, 도기동, 중리동 쪽으로 내려가는 이 57번 도로,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시내권을 연결하는 302번 도로, 그쵸? 그리고 또 하나의 종합운동장 이 앞에 있는 이 4차선 도로, 그쵸? 4차선 도로. 이게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이 중에서도 이 아주 눈에 띄는 302번 도로가 동신리를 가로지르죠. 신양복리 가로지르고 가연동 가로질러서 시내권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이 302번 도로, 네, 거의 뭐 투자 광풍이 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는 도로가 이 302번 도로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동신리의 동신일반산업단지가 5월달인가요?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동신일반산업단지가 있는 곳은 입지가 아주 특별합니다. 안성 종합버스터미널이 이쪽에 있어요. 종합버스터미널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고향이 안성이다 보니까 이제 성남에서 거의 40년 동안 여기 서운면이 제 고향이에요. 서운면 쭉 내려오면 서운면 동양촌이 제 고향인데, 여기 보시면 양촌이, 여기 저수지 있잖아요. 양촌 저수지. 여기 저수지 있는 데가 네, 저희 큰집, 큰아버지 산수가 있어요. 큰아버지 산수가 있고, 이쪽에 LS 미래원 쪽에 저희 이제 할아버지 산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나쳐 가는 길이 여기 길이에요. 네, 여기를 넘어서 안성맞춤 아트홀 지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서운면 양촌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터미널을 보면은 옛날에 진짜 뼈다귀 골조만, 아주 오랫동안 골조만 있었어요. 골조만. 이쪽 시내권에 아주 구시가지 쪽에 터미널이 있었죠. 근데 지금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안성 구시가지의 인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공도의 인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공도 있잖아요. 공도. 이 공도에 6만 명 살고 안성 구시가지에 대략적으로 10만 명 살고, 그러면 한 중간쯤 중앙대학교 있는 중앙대학교 있는 이 중앙 쪽에, 네, 뭐 이쪽에 대덕면 쪽에 터미널을 위치를 하면 골고루 이용하기 좋을 텐데, 왜 가장 오른쪽 끄트머리에다가, 공도 사람들이 이용하기 너무 힘들겠죠? 끄트머리에다가 터미널을 만들어 놨을까? 그쵸? 그러더니 네, 이쪽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안성맞춤 IC가 떡하니 일로 들어오네요. 그쵸? 모든 것들은 이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네, 가장 최상위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분들, 지자체 모든 큰 그림들은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신리 일대에 이렇게 5월 달이었죠. 신문기사 아직도 기억납니다. 동신리에 안성 최대 규모 산업단지를 추진한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영개발로 하고 산업단지 물량 확보를 위해 지금 용역비 7,7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렇게 기사가 떠버렸죠. 이 기사가 이 동신리의 이 302번 도로의 땅값을 폭발적으로 올려버렸습니다. 이 신문기사로 인해서요. 38번 도로 마찬가지고 이 325번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변 쪽 마찬가지입니다. 5월 2일자 신문기사 뜨고 나서 여기 푸르지오 아파트 여기 실거래된 거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분당의 서현동인가 어디 정자동인가 사시는 제 고객분도 그냥 전화 통화로 아파트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계약금 쏘고 그냥 바로 매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땅을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아파트라도 잡자. 이 아파트가 유일하거든요. 푸르지오 아파트. 그게 이 5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5월 달 이 꽃피는 봄에 302번 이 도로가 주변 동신리에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용역이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용역이 추진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참고로 이 동신리에 지금 결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업단지가 실제 이쪽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이게 지자체 장의 권한이 아니에요. 여기가 다 절대농지로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모든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농림부입니다. 농림부에서 이쪽에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성에서는 끊임없이 용역을 추진해서 타당성이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서 설득을 하고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 신문 기사의 골조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지 않죠. 그냥 와 산업단지 48만 평 대박이네. 거기가 어디야? 안성 동신리. 와 여기네. 그러면 이 302번 도로 최소한 용도지역 같은 거 볼 줄 알기 때문에 공영개발 한다고? 그럼 여기 다 절대농지네. 생산 녹지면서 진흥구역이네. 그럼 이 302번 도로에서 이 밑에 쪽 자연녹지 이쪽이 개발행위 지금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수용 가능성은 매우 적네. 이쪽으로 한번 내가 투자를 해보자 라고 해서 엄청난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 종합운동장 이쪽 4차선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같은 섹터 그리고 325번 도로 올라가는 섹터. 근데 그 사람들이 틀렸을까요? 틀리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고속도로 이 안성 맞춤 IC 서울 세종 고속도로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좀 무뎌졌어요. 사람들이 뭐냐면 투자는 항상 무뎌지는 기간이 필요해요. 수많은 다수의 정말 바글바글한 개미 투자자들이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기간을 세력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서울 세종고속도로 있잖아요. 여기 지금 서울 세종고속도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까먹기 시작했어요. 그냥 여기 서울 세종고속도로 공사하고 있네. 이게 눈에 보이고 지금 오랜 기간 지나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고속도로 정도로만 이제 착각을 하고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바로 이 타이밍을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서울 세종고속도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다시 합리적인 그리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는 땅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오늘도 답사를 하고 하셨던 몇몇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사실 이 IC가 여기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안성맞춤 IC가 바로 이쪽에 들어온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모든 게임은 끝난 겁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뭐 평당 300이고 평당 200이고 평당 뭐 100만 원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아직 완공이 안 됐고 이제 준공이 아직 안 끝났고 곧 있으면 준공이 된다, 완공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6년 전 기사입니다. 6년 전 기사. 서울 세종고속도로 용인 안성 등 후광 효과 기대. 자, 6년 전 기사예요. 6년 전 기사. 자, 이 지도 한번 보세요. 기존의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정확하게 정가운데로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 광주, 용인, 안성까지 1차적인 구간이 되는 거예요. 자, 전문가들은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종전 주거단지 개발 축을 담당했던 경부고속도로는 기존에
네, 주거 단지였죠. 분당이 생기고 판교가 생기고 동탄 1, 2가 생기고, 그쵸? 물류 중심의 중부고속도로, 그쵸? 그러면서 중간에 새롭게 위치하는 게 서울 세종고속도로다. 그러면서 주거와 물류기 등을 동시에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이 모든 두 가지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입지,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고속도로가 바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동안 신도시 등 주거단지는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타고 개발 압력이 집중돼 왔다. 그런데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이러한 개발 압력을 동쪽으로 분산시켜 개발을 수평으로 확장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데스 개발 김승배 대표님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요. 특히 주거 및 물류 단지가 포진해 있는 광주, 용인, 안성 등의 개발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동네를 6년 전에 언급을 했네요. 이미 개발이 진행된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 강변, 하남 가밀지구, 동탄 2신도시 등 택지 개발지구 몸값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자, 특히 고속도로 진출이 용이한 나들목 IC 인근 물류단지나 산업단지가 최대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보고 최근 물류, 산업단지가 몰리는 용인, 안성 일대의 땅값 상승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신문기사가 지금 2015년도에 나온 기사예요. 2015년도에 이런 전문가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벌써 했죠. 안성 쪽에 땅값 올라갈 거야. IC 인근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런데 2015년도에 땅값 뛰었을까요? 아닙니다. 2015년, 16년, 17년 이때도 조용했어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전문가들이 언급을 했지만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땅값을 올려주고 땅값을 받아줘야 되는 개미 투자자들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진짜 초고수들만 조용히 매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017년도, 2015년도 막 요럴 때 20만원, 30만원, 50만원에 325번 도로, 제가 강조했던 이런 325번 도로가에도요. 자, 2017년도, 2016년도에 30만원, 50만원에 계획관리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최소한 5배, 6배, 10배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확정이 됐을 때는 개미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투자자들이. 그리고 이렇게 확정되지 않고 계획이 진행되고 아니면 희미한 안개 속에 묻혀 있을 때 정말 바닥에서 잡는 고수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물류단지나 골프장은 나들목 주변을 선호해 일반적으로 나들목 IC 주변 지가가 많이 오른다.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 뉴스도 한번 지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 세종고속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달으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성맞춤 IC가 들어오는 이쪽 일대의 토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감각해진 그 감각을 다시 한번 깨워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단순 고속도로 IC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물류와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IC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가격 폭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쪽에 이 IC가 지금 완공이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출발이고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깨달으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고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렇다 그래서 모든 땅들을 아무렇게나 지금 다 사실한 투자를 하시란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이런 메인 도로가에 있는 토지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발행위 가능한 토지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총 길이 129km의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가 이르면 내년 말에 착공됩니다. 요금소 없는 스마트 고속도로로 건설되는 이 도로가 완공되면 경부와 중부 고속도로의 혼잡 구간이 약 60%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1970년 개통된 경부 고속도로. 불혹을 넘긴 지금 한 해 차량 3억 3천만 대가 오가는 국가 대동맥이 됐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건설과 차량 증가로 1987년 완공된 충북 청주와 경기 하남을 연결하는 중부고속도로까지 가세했지만 평일조차 시내도로나 다름없는 구간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자본으로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9년 기본 계획이 나온 지 6년 만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인근에서 성남 안성 등을 거쳐 세종시로 이어지는 129km 구간으로 서울 안성 구간부터 착공한 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개통되면 경부와 중부선의 혼잡 구간이 기존 209km에서 89km로 줄고 통행 속도도 10km 이상씩 빨라집니다. 특히 이 고속도로는 첨단 기술을 동원해 스마트 고속도로로 건설됩니다. 요금소가 없고 대신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통행료가 결제되고 자율주행차를 위한 인프라도 갖춰질 예정. 첨단 기능의 새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주말 평균 129분이 걸리던 서울 세종 간을 74분에 달릴 수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도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북 5성을 지선으로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입니다. 건설에는 총 6조 7천억 원이 들어가지만 통행시간 단축 등으로 매년 8,4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생기고 6만 6천 명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다시 한번 6년 전에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한 이 뉴스, 발표된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이 굉장한 지금 지리적인 입지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고속도로가 서울 세종 고속도로예요. 그 중에서도 안성에는 4개가 들어오는데 두 번째 IC인 안성맞춤 IC는 안성 도심을 자체적으로 확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쪽에 고산 바우더기 IC는요, 안성의 북부권역, 그러면서 원삼 IC, 남용인 IC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용인 원삼의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이 사놓은 남풍리 일대, 즉 대기업들, 그리고 하나 테크노밸리, 안성 테크노밸리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남사 IC 그리고 동탄과 수원까지 같이 연계돼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대기업들이 대기업들의 어떤 진출, 대기업들의 성장을 이끄는 IC가 바로 고산 바우더기 IC예요. 안성맞춤 IC는 안성 자체의 확장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얘기했듯이 나들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이런 식으로 발표되는 거고 검토되는 건 아주 타당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런 메인 도로가에서 우리는 땅을 알아보고 찾아야 되는 거죠. 현재 302번 도로 제가 현장 촬영한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가사동 동신리 가는 방향 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교각이 이제 38도로가 되는 거고요. 왼쪽 방면이 종합운동장을 지나서 이제 일죽 IC 가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화면에 나올까요? 바로 옆에 지금 안성 종합버스 터미널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저쪽 방향, 11시 방향이 이제 동신 일반 산업단지로 예정된 동신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동신리 일대에 그 2차선 도로인 302번 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302번 도로가를 지금 여러분들께 현재 주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302번 도로 그리고 325번 도로, 용인으로 올라가는 이 두 개의 도로가 안성에서는 땅값이 가장 폭발적으로 뛰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금강호수 가는 그 4차선 도로변, 이렇게 세 군데에 있는 도로가 지금 현재 안성이라고 하는 곳에 땅값을 주도적으로 올리는 그런 역할이 되는 도로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2번 도로 그 앞에 이제 올 5월 달에 안성시장님께서 동신 일반 산업단지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 안성 구시가지 가는 방향이 되는 거고요. 직진을 하면 이제 도기동, 개동, 중리동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이쪽, 오른쪽, 아니 왼쪽이죠. 왼쪽에 이렇게 도로가 지금 펼쳐져 있어요. 왼쪽에 지금 도로가 지금 왼쪽으로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데요. 이게 지금 302번 도로예요. 302번 도로. 이 302번 도로로
이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2번 도로가 사람들이 기대감이 정말 큽니다. 왜냐? 어쩔 수가 없죠. 저쪽으로 동신산업단지가 지금 검토되고 용역 들어간 거, 네, 그쪽에 동신산업단지에 어떤 업체들이 어떻게 들어올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 가능성, 기대감 때문에 우리는 토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호를 받아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2번 도로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냐면 6개월 새에 땅값이 40%에서 50%가 뛸 정도였습니다. 원형지 기준으로요. 대지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지가 제가 알기로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가장 최고가가 지금 평당 호가가 한 700만원 정도, 올 봄에서 한 5월달 6월달만 하더라도 한 500만원 정도가 거래된 게 없었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면은 대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적극적인 매도 검토를 하셨어요. 500만원 손에 쥐어준다 그러면 너무나도 기뻐하셨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500만원 쥐어드린다고 하면 콧방귀를 끼세요. 그리고 실제 지금 매물이 평당 700만원 언저리에 나와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답 임야와 같은 원형지 기준은 어떤가? 원형지가 올해만 하더라도, 올 초만 하더라도요, 거의 대부분이 200만원 이하, 200만원이면 제일 비싼 거였고요. 뭐 150만원, 170만원 요 정도 선이었습니다. 네, 5월달 이 산업단지 발표되고 난 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250만원도 찾기 힘들고요. 거의 대부분이 뭐 한 300만원 정도 꼴, 그 정도 호가를 형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주변에는 수많은 이렇게 식당들도 많고 맛집들이 많아요. 왼편으로는 전부 다 생산 녹지면서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이고요. 오른쪽이, 이 도로를 기준으로 오른쪽만 자연 녹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2번 도로, 눈에 보이시는 이 도로 오른쪽이 우리는 투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들어가면 공영개발 방식으로 100% 수용을 당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왼쪽에 있는 토지를 투자 검토하시는 건 상당한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정말 몇천원 아니면은 그냥 몇만원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수용을 당해도 엄청난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시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형지도 지금은 이 오른쪽 편으로는 나와 있는 땅들이 전멸입니다. 전멸. 아예 없어요. 직진을 하면은 금강 호수, 그리고 네, 베네스트,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베네스트 골프장 쪽으로 네,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금강 호수도 엄청나게 관광지로 개발을 할 것이고, 그리고 왼편에는 안성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동신산업단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동신산업단지 바로 앞에는 네, 안성맞춤 IC예요. 서울 세종고속도로에 안성맞춤 IC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동신리 그리고 종합운동장 주변 쪽에는요, 더군다나 이 302번 도로가는 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본능적으로 이 302번 도로 오른쪽 편으로 땅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쪽이 좋다라는 건 누구나 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는 돈이 많다라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쪽은 아주 철저하게 매물이 실제 있느냐, 그리고 지주가 마음을 바꾸지 않느냐, 네, 이 두 가지 싸움입니다. 안성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고3 IC가 있는, 그리고 복외면 쪽, 이쪽이 또 하나의 메인 섹터, 그리고 이쪽 동신산업단지 주변, 이쪽 안성맞춤 IC 주변이 또 메인 섹터. 이렇게 우리는 투자 섹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핵심 입지를요. 여기서 이제 외곽으로 나갈수록 집가는 싸질 것이고, 그리고 개발 호재의 영향권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때문에 네, 매수자들의 매기, 즉 추후에 내 땅을 사줄 새로운 매수자들의 풀은, 매기 풀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역발상이에요. 뭐냐, 이쪽 동신리 일대나 아주 핫한 메인 입지, 즉 아파트로 따지면 로얄 단지, 로얄층은 가격이 그 동네에서도 제일 비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나는 좀 뒷단지에 뭐 1층이나 2층 저층을 좀 저렴하게 사겠어. 어차피 나중에는 수익률 싸움이거든요. 300만원짜리가 600만원 되는 거나 50만원짜리가 100만원 되는 거나 50만원이 100만원 되는 게 더 싸지, 더 빠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한민국 강남 땅은 강남 땅이고, 그쵸? 강남 아파트도 강남 아파트, 네, 그 이름값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차이도 아셔야 돼요. 저 앞에 보이시는 상판이 지금 서울 세종고속도로 지금 안성맞춤 IC에서 나와서 이제 마둔저수지 장중리 일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왼편이 이제 종합운동장이 있는 쪽이고요. 운전 중인데 촬영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네요. 이러면 제가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데, 네,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차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요 길을 통해서 이제 좌회전을 해서 쭉 간 모습이에요. 대략적으로 한 여기까지 가서 지금 차를 돌려서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302번 도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도 이 도로가 주변 쪽에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나온다 그러면,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가장 메인 핵심 섹터에 투자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상 얘기하지만 이쪽 일대에 뭐 현수동 그리고 바라동 일대 이 수많은 절대 농지 쪽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안성은 단순하게 이 농사, 즉 쌀을 재배하는 그런 목적성을 가진 도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전문가들도 얘기했지만 주거와 물류 기능을 동시에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일어나는 빈 땅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산을 밀어버리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마을들을 밀어버리고 하는 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허벌판, 농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 이미 이런 식으로 서울 세종고속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주거와 산업 기능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러면서 더군다나 북쪽으로는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산단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농림부에서 협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알아봤던 이 302번 도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한번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또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쪽에 도로를 한번, 도로와 그 토지 주변을 살펴볼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